또 어떤 남자 후배는 나는 담배 피는 여자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를 보면서 제가 편견이 사라졌어요 뭐 이러고 그 직업의 세계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타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면서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잠깐 사귀었던 놈이 있어. 찐이의 대학로 뒷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송, 기분 날 때마다 볼 수 있는 방송,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방송, 그래서 콘티도 없고 내용도 없는 방송, 대학로 찐이의 대학로 뒷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예언자인가 작가인가 뭐야? 이메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메리입니다. 선생님은 저랑 아시게 된 게 그래도 꽤 저희가 인연이 좀 깊었죠? 그렇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종로 피플에서부터 만났으니까. 자, 우리 시청자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메리 선생님은 제가 좀 애매해요. 이분을 어떻게, 아까 예언자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저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평생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작가님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오늘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리 선생님 저를 맨 처음에 뵀을 때 그때는 제가 작가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예. 네네. 지금도 작가예요. 네, 그건 알고 있죠. 예.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을 주로 하셨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한 12권의 책을 냈는데 네네. 주로 이제 여성과 역사에 대한 거죠. 왜냐면 네, 제가 네. 이제 맞아요. 그 그때 대학원에서 네네네. 역사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 남성과 여성의 양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왜 히스토리냐? 허스토리는 허스토리. 아니야. 그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전 세계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로 인식된 건 사실이에요. 왜? 지배 세력이 남성이었으니까 기득권 세력이 남성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30 남자들의 fem코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인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왜 분들이 그러냐면은 그 성의식이 조금 삐뚤어져 있다? 왜곡돼 있죠. 확실히 왜곡돼 네, 있죠. 네, 네. 그 왜곡은 단지 성에 대한 왜곡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보는 사회관이나 역사관조차도 왜곡되는 거예요. 하긴 뭐 이것도 가장 잘 이해가 가는 게 요번 그 거리 집회나 네네. 예, 이렇게 반으로 갈라치기 한 거를 봐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2030 중에 나중에 그 회사에 취업을 해갖고 사회생활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그 왜곡된 것들이 교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쪽에 이렇게 그 현혹된 사람들은 뭐 실업자거나 아니 근근히 네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구 유튜브에만 계속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근데 사실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남성들이 좀 더 우위에 있었는데 뭔가 일자들도 여자들한테 뺏기는 것 같고 여자들이 자기 그 발언권이 세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는 거. 그래서 요번에 새로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성평등가족부 그래서 그러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메리 선생님 20년 전에 봤을 때도 늘 여성에 대한 얘기는 집중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12권의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 네. 12권이 다 여성과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맨 처음에 옛날에는 흔히 처녀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써요. 총각작은 왜 아니고요? 총각작은 아니고 그래갖고서 이제 이거는 그 여성을 비하하는 그거다. 그래서 요즘은 첫 작품 뭐 이렇게 네네. 쓰는데 제 첫 작품이 뭐냐면은 혼자 잘 살면 결혼해도 잘 산다. 그게 이제 독신에 대한 책이에요. 저는 아주 전략적으로 일본 같은 데는 자살 매뉴얼도 있는 거예요.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사고 뭐 전축을 사고 뭘 사더라도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특히 독신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왜 매뉴얼이 없을까?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는데 네. 드려도 돼요? 네네. 혹시 지금 혼자서 사세요? 혼자 산 지는 한 35년 됐나? 같이 산 적이 있나요? 있었죠. 근데 같이 산 적이 못 까마득한 살았어요. 옛날에. 이 제목도 원래는 제가 혼자 못 살면 결혼해도 못 산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시나리오 작가협회 네네. 영상
교육원이라는데 거기 이제 그 원장님이 저 가르친 선생님인데 술김에 야야야 그렇게 부정적인 제목은 안 된다. 그래서 혼자 잘 살면 잘 살면? 결혼도 잘 산다. 그래갖고 네네네. 지금까지도 팔리고 있어요. 한 20년 넘었는데. 그래도 뭐 그것도 사실은 그 성과 그러니까 여성과도 또 사실 관계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그리고 예. 그때 신문이고 뭐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줬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22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독신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그렇죠. 네네, 편견이 그렇죠. 되게 많았어요. 뭔가 여자나 남자가 독신을 살면 하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깎고래요. 지금은 이제 한 3사람 모이면 2사람이 독신이고 오히려 거의 30%가 넘었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거 개정판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그럴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쓴 것들이 우리 역사 못 말린 여자들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강금실 그 네네네. 법무부 장관 법무부 남편이 알죠. 네네. 이런가 거기 실장 출판사가 네네, 이런가 실장 네네. 뭐 그리스에 못 말린 여자 뭐 중세 못 말린 여자인데 왜 한국에는 없냐 독자들이 그래갖고서 중학생들을 위해서 조선시대 못 말린 여자 근대에 못 말린 여자 이제 그런 것도 근데 냈고 제목을 내시는 게 뭐 범상치가 않으십니다. 뽑는 게. 아유. 사실은 뭐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특별히 뭐 여성 의식이니 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우리 때 그런 걸 대학에서 가르치지도 않았고 뭐 이대 같은 데는 여성학이 있었지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고 그랬는데 거의 뭐 우리 과 같은 경우도 뭐 여학생은 몇 사람 안 됐고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성들하고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협조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개인적 견해예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적이에요. 왜냐면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서구에서부터 들어왔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1960년대 예를 들면 이제 여성의 신비라는 그 베티 프로이든이 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대학을 나와도 그냥 가정주부가 돼갖고 남편을 봉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아주 행복한 가정에 부인이라는 그 말하자면 거짓된 신화를 그래서 이제 제목이 여성의 신비고 그 이후에 이제 여성 그 행동가들이 나타나갖고 막 브라자를 태우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자를 억압하는 도구다. 근데 사실은 이게 브라자가 있어야지 이게 편한 거예요. 억압이 아니라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브라자를 해야 그래서 될 것 이제 같은 요즘. 그 여성 해방론자들을 갖고서 이제 저 브라자를 태운 여자 그런 거 하면 이제 그 나중에 70년대 와갖고 25살짜리 여자가 박사논문 쓰는데 그게 책이 나와갖고 전 세계적으로 또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성의 정치학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지배관계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제 관심을 쭉 갖게 됐고 또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조선년이라 부른가 조선시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했던 여자들이 좌절된 그런 거 그 중에 이제 일제 때 독립운동한 여자들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유관순 정도는 알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화 암살에 전지현이 맡았던 안옥현이라는 여자 그 모델이 남자연 열사거든요. 그분 그 생애를 제가 이제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나니. 또 제가 사실은 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라든가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반응들이 다르잖아요. 이 다음에 내가 성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한번 인문학적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지는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 안 쓰셨나요? 안 썼지. 12권 중에 아직 안 있잖아요. 불멸의 성이라고 재작년에. 근데 네네네. 성이라는 게 이제 SEX가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다 SE가 붙으면 나누다, separate, 뭐 이혼도 그렇고 뭐 있는데 저 한자로 하면 성이라는 게 마음신변의 날생이니까 뭔가 마음이 같이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연애에 대한 것도 썼어요. SQ를 높이면은 연애에 성공한다. SQ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IQ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섹스 큐? 섹스 Q는 아니고 IQ 하면은 인텔리전스 코션트에서 지능 지수. EQ 많이 들어봤죠. 감성 EQ는 지수. 감성 지수. MQ라는 거 있어요. 도덕 지수. SQ라는 건 사실은 소셜 코션트라 해서 사회성 사회 지수예요. 지수. 원래 사회성 지수를 어떻게 하냐면 한 반에서 좋아하는 애, 싫어하는 애 막 각계표를 막 하는데 화살표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애가 있어. 이건 뭐야?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만들었어요. 섹슈얼 쿼션트. 그러니까 굳이 번역하자면 성적 지능 지수. 요즘 얘기하는 걸로 가장 가까운 개념은 성인지 개념. 그러니까 성에 대한 태도를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아요? 마음을 살펴주는 거. 그거는 뭐. 네.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예를 들면 뭐 성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배려할 줄 알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자한테 막 그 강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신문에서 이메리의 색색남녀라고 성칼럼을 했었어요. 네네. 그때 하면서 문체부 관리들도 내가 성교육도 시키고 뭐 여기저기 저기 성교육 시켜요? 건설협회에서 초대해서 거기도 가서 하고 뭐 기자들 중에 왜 편집 기자 있잖아요. 네네네. 신문사에서 네네. 취재 기자는 여자 편집 기자들 모아갖고 거기 가서 또 하고 여러 네네. 가지 했었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선생님을 맨 처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허심탄회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성 얘기를 하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일관되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당시랑 선생님이 그러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관심이랑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부분이랑 많이 달라졌어. 예,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선생님이 칼럼을 쓰고 책을 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고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예전에는 타석에서라도 여자들은 남자들 있으면 남자들은 막 그 나름대로 또 자유롭게 했는데 여자가 아는 척했다 완전히 저거 노노네 뭐 그렇지. 이렇게 이런 네네네. 취급해갖고 입도 빵긋 못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나는 일찍 이제 그 남자애들 그 일찍이? 무식한 남자애들을 내가 딱 논리적으로 무식한. 제압을 하면서 이제 네네. 쫙 해갖고 네. 다 교화를 시켰어요. 네네. 심지어는 뭐 내가 계몽을 하셨군요. 그렇지. 그래갖고 나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폈는데, 저기 대학 가갖고 남자들이. 꼴초래? 아니, 담배 폈다. 꼴초는 안 돼. 담배 폈다고 몰아서 막 대판 싸운 적도 있고, 또 어떤 남자 후배는 나는 담배 피는 여자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를 보면서 제가 편견이 사라졌어요. 뭐 이러고. 하여튼 내가 여러 사람 계몽을 했어요. 그리고, 계몽을 많이 하셨네. 네. 그랬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 솔직히 가면 내가 또 최근에 놀란 게 옛날엔 남자들이 막 마셨잖아요. 요즘 여자들이 엄청 잘 마셔. 그럼 보니까 도수가 엄청 약해. 옛날에 25도인데 네. 요새는 16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그냥 뭐 거의 와인이 14도니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여자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주관이 뚜렷하고 그걸 또 표출해도 되는 천지가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데 저는 요즘 이제 관심 있는 게 물론 이제 내가 살아온 60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 빠른 속도로 변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 지금까지 같은 출판사에서 12권이 나온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역사는 역사 전문 서적에서 나오고 성에 네네. 대한 건 그럼, 성에 대한 거고. 선생님 책을 보려면 그러니까 이메리라는 작가를 찍으면 저기 되겠네요. 이메일 찍으면 저기 네이버에도 다 저 사적인 거 빼놓고 다 나와 있고 네, 책에 네, 대한 네. 것도 나와 있고 네, 지금 네. 알라딘이나 교보 이런 데서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네. 혹시 우리 시청자 중에 선생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지 하면은 이메리를 쳐서 임혜리. 예, 임혜리를 쳐서 구독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름이 나와서 그런데 약간 좀 주제를 바꿔서 선생님이 얼마 전부터 개명을 하셨나요? 아유 얼마 전이 아니고 한 20년 됐어요. 원래 예, 다른 이름이 본명이 그러면은? 이제 네네. 개수나무 개자 이룰성자인데 이름이 하도 세다고 그래갖고 네네. 필명으로 쓴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근데 그 해자- 이메리라는 이름이 필명이고 예, 필명. 원래 성함은 임계성. 임계성. 저는 이게 오히려 이 임계성 그래요. 뭔가 좀 세 보이긴 하네요. 네네. 그리고 헬이라는 거 해자가 우리가 해악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두 해자요. 투게더 모두라는 뜻이고 리자는 우리가 이익할 때 리자. 그러니까 함께 이익을 추구한다는데 내가 그 유명한 장명가들한테 감명이라는 게 이제 이름이 어떠냐고 우리가 감수를 받는 건데 이 이름을 져준 사람들 유명한 그 역학자고 근데 감명을 받았더니 막 세 군데서 다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책을 12권이나 낸 거 아닐까요? 예. 이제 최근 저희 어머니 자서전 빼놓고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으로 돌아와서 그 모두를 성의 모두에서
예언자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예언자는 아니고. 네. 예. 아니, 지금 이제- 저희가 예언자라 그러면 예언자예요. 아니, 뭐, 네, 그렇게 네. 우기면은 예. 고맙지, 고마운데. 자, 우리 사실은 조금. 우리 이메리 선생님은 그 제가 알기로는 사주 명리도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도 또 그 타로점이었나요? 타로점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프로죠. 돈을 받고 이렇게 이제 좀 상담은. 상담을 해주는 이제 지금 그런 경지에까지 오르셨습니다. 자,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그 사주 명리가 먼저였나요? 아니면은 그 제가 타로가 먼저였나요? 아니죠. 사주 명리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치. 그래서 명리라고 하고, 혹은 사주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년월일시 4개 네네네.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음양오행학. 이 사주라는 게 목화토금수화, 이 오행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음양오행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한 지는 지금 한 35년 됐고요. 혹시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국내학교 다닐 때 셋째 남동생이 5살 때 죽었어요. 그래갖고 네네. 이제 막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 울고 가고,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냐. 국내학교 3학년 때였는데, 죽는다는 게 뭔가, 막, 그리고 저희 엄마는 충격 때문에 막 몇 년 동안 막 방황하고, 그렇죠. 곧또래 애들만 미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사람마다 그 타고날 때부터 그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고 추구하는 그 관심이 있는데 원래 그런데 관심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뭐 또 특히 그런 게 강해졌던 게 제가 정신세계사 있으면서 정신세계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예, 한때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맨 그런 무슨 뭐 윤회의 비밀이니 뭐 맨 이런 뭐 또 것들 좋은 많이 책들도 꽤 있었는데. 엄청 많죠. 뭐 그래갖고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데뷔는 시나리오를 했어요. 영화진흥위에 공모전에서. 시나리오요? 여기 영화계? 영화계. 사람들은 내가 작가로 데뷔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2000년도에 시나리오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상반기, 후반기 공모전, 시나리오 공모전인데 하반기 공모전에서 이제 시나리오로 입선을 했어요. 그 3,000명이 지원해갖고 10표를 딱 뽑았어. 그때 그 시나리오 내용도 육갑 짚는 여자야. 우리가 그 육갑 짚는 여자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29살 여자가 막 그런 거 막 보러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철학관을 했는데 자기랑 사주가 똑같은 여자가 찾아온 거야. 네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자기는 또 그 윤달이 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잘못된 것에 계속 매몰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기획 의도를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면 만들어 가는 것도 운명이다. 이제 그게 기획 의도인데. 그러면 이게 그 촬영은 안 된 됐어요. 거죠? 이게 시나리오만 당선이 되고. 예.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 어쨌거나 명리에, 그러니까 사주 명리에 관심이 있던 거는 뭐 동생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냥 태생적으로. 그렇죠. 좀 사실은 철학적인 거죠. 네.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죠. 네네. 그리고 타로를 가게 된 건 타로는 한 8년 전인가? 네네. 사실은 정신세계사 있을 때 이제 거기 정신세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한 김영준 씨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타로를 배워갖고 온 거예요. 마르세유 타로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때 타로라는 게 있구나 그냥 막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한 8년 전에 우연히 KBS에서 직업의 세계라는 걸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작가로 막 20년 가까이 사는데 맨날 불안정하고 뭐 하니까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직업으로서? 그 직업의 세계라는 그 프로가 네네. 있는데 그걸 보면서 타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하면서 작업도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잠시만 정리를 하면 타로에 대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타겟을 갖고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더 여쭤보면은 많은 독자들이 타로가 정말 카드 같은 거지 그게 왜 어떻게 그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원리나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타로점에 대한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그 시청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네네.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까지 뭐 타로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타로라는 말 자체가 TARO 타로라는 말 자체가 법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로의 역사도 이제 중세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됐고 타로 리더 타로를 읽어주는 사람 다른 나라에서는 포춘텔러라고 그러죠. 그렇죠, 운을 갖다 얘기해주는 사람. 그게 아니 보통 포춘텔러 하면 그냥 타로 텔러. 예. 78장의 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메이저 카드가 22장, 마이너 카드가 이제 56장 이렇게 돼 있는데 78장은 똑같은데 모양은 다 달라요. 그 모양 다른 게 전 세계적으로 2000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라마다 다 틀리고 하는데 그러면은 타로를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보잖아요. 뭐 이 남자하고 계속 만날까 네네. 말까.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될까 말까, 사업을 접어야 할까 말할까, 동업을 해도 좋을까 말까, 시험에 이번에 붙을까 말까, 뭐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사실 한 10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타로라는 거는 내 무의식의 깊은 무의식에 투영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타로 할 때 당신 이거 찍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손이 가는 대로 몇 장씩 찍는 거잖아요. 자기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읽어준다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게 아니고. 근데 이 타로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의 타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무의식적인 거를 해석을 해준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식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수준이나 능력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면 것들은 지금 해석이 그거기 네네네.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당도 무슨 저급한 무당 있고 좀 잘 보는 무당 있고 뭐 이렇게 쭉 그런 게 있듯이 이 타로를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공부가 있는가 정확하게 타로 심리 상담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격증이 있고 한데 이 상담사 자신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는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얼만큼 경험이 풍부한가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게 뭐냐면 타로하면 그냥 점이라고만 생각해갖고 사실은 타로는 생년월일을 갖고 이 사람의 평생 그 키워드가 있어요. 누구나 1번에서 그 사주처럼 타고난 거. 그 다음에 1년 운세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때 당면. 지금 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타로예요. 뭐 거의 뭐 사주랑 예.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 사주랑 같이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한 95% 이상이 이게 공통된 게 있고. 그때 이제 타로를 말씀하시면서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신문에서 나왔던가 했던 건데 AI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타로라고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AI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딱 축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AI 시대 가장 없어지기 쉬운 직업은 뭐냐면 데이터 갖고 할 수 있는 직업. 뭐 의사, 판사, 법률, 뭐 이런 그렇지, 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단순 노동 같은 거는 뭐 또 AI가 직접 다 작동을 하니까 로봇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면해야만 되는 직업, 상담사, 이 타로. 이런 쪽 계통은 우리가 속마음까지는 그리고 상황이 지금 서진 씨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그 순간의 상황과 또 다르잖아. 내년 이맘때 여기 와서 하더라도 또 다른 거. 그래서 그거는 AI가 아까 말씀하신 해석의 문제와 그렇지. 이제 또 상통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또 특이하게도 그 타로를 보면서 또 그 사주 명리까지 같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네네. 타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양 점술의 일종인데 그 원리와 사주 명리의 원리. 사주의 명리 원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지를 갖고 얘기하면은 타로로 보면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있다 했잖아. 9번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태생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카드예요. 은둔자 카드. 은둔자라는 건 뭐야? 세상하고 동떨어지지만 이미 뭔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그 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지지가 지지가, 저축이면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12개. 그래서 이게 이제 작동 원리하고 에서의 타로에서의 그 아주 그 흡사한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내 돈 갖고 튀었어. 튀었어. 그러면은 타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오지. 당연히 내 친구가 내 돈 먹고 튀었어요. 어디를 갔을까라고 타로 물어보는 사람 절대로 한 명도 없어. 네네네. 거의 뭐 연애, 직업, 뭐 매매, 막 이런 건데. 우리 그런 그런 건데.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무당을 많이 찾아가지. 무당을 찾아. 무당도 몰라. 근데 난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5, 6년 전인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조그만 꽃사과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키웠어. 근데 그걸 짝뚝짝뚝짝뚝 잘라놓은 거야. 아침에 가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종로 3가에 점집에? 내 친구랑 딱 갔는데 내 얼굴 딱 보더니 오늘은 원래 손님 안 받기로 했는데 잠깐만 들어오래. 내 친구랑 또 같이 갔어. 아니 우리 집 앞에 그 화단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막 전부 나무를 톡톡톡톡 잘라놨다. 한참 막 꽃 피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해서 왔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남자래. 남자인데 키가 아주 작대. 얼굴은 막 어머 진짜야. 그러고서 아마 이렇게 나한테 그 어떤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해코지를 뭐 사람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잠깐 사귀었던 놈이 있어. 알고 보니까 그 놈이야. 이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이제 막 몇 번 이거 찾아오고 막 근데 내가 이제 거절하니까는 계몽이 이제 필요하군요. 야, 그래서 내 친구랑 난 놀랬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좀 그 약간 정리 이제 수순으로 들어가서 혹시 타로점 후배들이 타로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고 또 추천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진짜 뭐 유튜브에도 뭐 그런 그 클래스들 모집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알라딘 하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있거든요. 뭐 타로 입문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많이 팔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정통들 이런 것처럼 타로 입문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몇 권씩 하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치 타로란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온라인으로 강의하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그 무료로 하는 또 강의들이 있어요. 그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책을 다 보고 예습을 하고 나서 강의 들으면 되게 쉽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 상담을 많이 해봐야 실죠. 그러니까는 뭐 본인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친구 거, 형제 거 뭐 이렇게 사실은 더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지만 시간상 이렇게 줄여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얘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오늘 뭐 두서없이 이 소리 저 소리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일을 종사하고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일단은 국가 간, 민족 간 이런 그 사회의식,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여성들도 내가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왜냐면 여성은 그 후대를 키워내는 엄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그 사회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타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아무리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도 종기가 없으면 못 잡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최선을 다하고 명을 기다린다는 것처럼 뭐 너무나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이 사주나 뭐 타로나 이거는 내 인생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그 계몽과 성과 그리고 또 그 세상 사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는 2부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오늘 대학로 지방령 찐이의 대학로 뒷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